자, 내신 디펜스 21번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자, 이번 영상에서는 21번부터요. 25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죠.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문제부터 읽어보면 a는 1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y는 a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a의 x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fa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y는 a의 마이너스 x, 아까 앞에 나왔던 그래프죠. 요거 똑같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 요 그래프가 다시 y는 로그 2ax 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ga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a의 마이너스 x하고 두 곡선, 앞에 있는 곡선이죠. y는 로그 a의 x제곱과 y는 로그 2ax. 자, 얘네 두 개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해자. 자, 그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요. 기억하고 니은은 그 두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a랑 b랑 두 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이제 FA는 여기 있죠. 만나는 점의 개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GA도 만나는 점의 개수입니다. 자, 이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디귿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는 한번 그려보면, 자, 예. 자, 새로운 기술이에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주어졌는데요. 얘보다는 아니네요. 얘가 편하겠네요. 다시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먼저 a의 마이너스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요 점을 1이라고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a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라는 거는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거는 지난번에 문제 풀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y는 로그 a의 x의 제곱이다. 이 그래프는요. 2 곱하기 로그 a의 x가 아니라 네, 절대값 x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x에다가 절대값 x를 붙였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자, 여기 1,0을 지나는 건 맞는데요.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봐봐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그려질 거예요. 예, 지금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2 곱하기 로그 ax.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둘이 서로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으니까요. 자, 요 점의 좌표가 a가 되겠죠. 요 점의 이름이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요 녀석이에요. y는 로그 2ax. 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2a는 a보다 큰 값이에요. a보다 큰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a가 크면 클수록 1보다 큰데 값이 크면 클수록 축에 더 붙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라색처럼 그려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이 점이 b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네, 그림 좀 못 그리긴 했는데 기억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2 그 다음에 y1이 x1 그 다음에 y2라고 되어 있는데 얘보다는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양변에서 얼마를 나눌 거냐면요. 양변을 x1, x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x1분의 y1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x2분의 y2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보면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 있는데 빼기 0, 빼기 0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빼기 0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0,0과 0,0과 x1, y1 사이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점하고 a라는 점 사이의 기울기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0,0과 그 다음에 x2, y2니까 자 이번에는 b하고의 예, 기울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요게 되겠죠.
자, 그럼 파란색하고 이제 노란색 직선들의 기울기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누가 더 크냐면요. 파란색이 더 크죠. A랑 원점 사이의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자, 근데 x1하고 x2하고 둘이 서로 곱한 값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곱해도 양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볼게요. 니은은 x1-x2를 y2-y1으로 나누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x2-x1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얘는 y2-y1이고요. 그 다음에 x2-x1이에요.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2에서 x1을 뺀 거는 x2는 b라는 점의 x좌표니까 x2가 여기 있고요. a라는 점의 x좌표는 여기 있죠. x2가 더 큽니다. x2가 더 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이 서로 나눈 값은 0보다는 큰 값이에요. 부등호 방향은. 그래서 위에 거와 아래 거는 바뀌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자, 지금 밑에 쓴 요 부분 있죠. 요 밑에 쓴 요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 되는 거냐면 A와 B 사이의 기울기가 돼요. 근데 A와 B 사이의 기울기는 음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은 값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마이너스 1보도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는 0보다는 큰 값이다. 양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부호가 똑같다고 했죠? 얘는 0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이 보기에 보시면 0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네요. 자, 이제 디귿으로 가봅시다. 자, 디귿도 한번 풀어봅시다. 디귿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집합이 A가 1보다 큰 실수라고 했을 때 FA하고 GA하고 더한 값이 서로 다른 원소의 합은 9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요. 일단 GA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GA는 여기에 있는 보라색 그래프 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보라색 그래프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하고의 교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요. 무조건 교점이 한 개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FA라는 값이 이제 문제예요. FA라는 값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교점의 개수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요. 자, 여기다가 조그맣게 상황들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요, 빨간색 그래프가요, A라는 값이요, 엄청 작은 수였다라고 한번 엄청 작은 수였, 큰 수였다고 한번 먼저 해볼까요? 뭐 한 100 정도 되는 거예요, A가. 그러면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축에 엄청 붙어서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로그 함수 그래프도 축에 엄청 붙어서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로그 함수 그래프도 축에 많이 붙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기 왼쪽도 있죠. 2, 4분면하고 3, 4분면 쪽에서도 이렇게 그림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교점은 1개일 거예요. 근데 자, 이제 A라는 값을요. 이번에는 A라는 값을요. A라는 값을 내가 방금 크게 설정했다라고 했죠? A라는 값을 크게 설정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축에다 붙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A라는 값을 계속 작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A라는 값을 작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잘 그려져서 이렇게 접하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파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자, 접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는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교점은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는 집합은 원소가 둘이 서로 더한 값이기 때문에 2나 3, 4 이렇게 원소를 가질 거고요. 여기 있는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와 3과 4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9 이렇게 나와줄 겁니다. 예,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2번입니다. 자, 22번은 실생활 문제네요. 자, 22번은 실생활 문제고요. 읽어볼게요. 독일의 심리학자 베버와 물리학자 페이너는 감각의 색이 2와 앞으로 감각의 색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2가 있는데요. 요 이 부분에다가 숫자를 채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극의 크기는 i라고 했죠? 요 i 부분에다가 숫자를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를요, 이렇게 로그 함수로 나타내었대요. 자, 이게 뭐 베버, 페이너의 법칙 이렇게 써있고요. 모르겠어요, 뭔지. 자, 근데 자극의 크기가 100이래요. 그러니까 i가 100일 때요. 그게 300으로 변하면 감각의 색이니까 2죠. 2가 2배가 된다. 이렇게 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자극의 크기가 100이니까 여기다가 첨자로 100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그럼 알아보기 편하니까. 자, 이렇게 썼을 때 k 곱하기 로그 여기 i 자리에 100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c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극의 크기를 300으로 줬다. 그러면 k 곱하기 로그 3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c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게 2배, 이 100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얘가 2 곱하기 k 곱하기 로그 100에 더하기 c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이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좌변이야 k 곱하기 로그 300 플러스 c가 변함이 없는데 우변은 좀 변화가 있어요. 일단 요 부분 있죠. 로그 100 얘는 입니다. 당연히 2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4 곱하기 k가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2c가 됩니다. 그러면 넘겨서 좀 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k로 묶었을 때 로그 300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가 c가 됩니다. 그래서 C값을 K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로그 10의 4승이죠. 10의 4승이니까 만이에요. 만분의 300이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앞으로 C 대신에는 K 곱하기 로그 100분의 3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C 대신에 K 곱하기 로그 100분의 3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를 처음에 준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찾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자극의 크기가 600인 경우에 감각의 세비가 2배가 되도록 하려면 자극이 얼마나 더 필요하느냐. 자, 그때 자극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그걸 x라고 놓고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 600은요. k 곱하기 로그 600 플러스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x는요. k 곱하기 로그 x에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런데 요 값이 2배가 되고 싶다고 했죠. k 곱하기 로그 600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k 로그 600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c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c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k로 묶어주면 로그 x 빼기 2 곱하기 로그 60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계산이 됐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써볼게요. 얘를 좀 더 써보면 k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36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의 x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자, 여기 2라는 숫자가 이 지수 자리로 올라가서 600의 제곱이 된 거죠. 예, 600의 제곱이 됐으니까 미안해요. 자, 이렇게 쓴 숫자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x에서 뺐으니까 분자에 x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값은 내가 알고 있어요. 얼마냐면 k 곱하기 로그 100분의 3입니다. 됐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나는 여기에 써있는 이게 얼마예요? 36만인가요? 36만 분의 x가
100분의 3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쓰면 자 x는 3 곱하기 3600과 같네요. 자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예, 자 이렇게 생긴 숫자 1800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되는 게 답이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실생활 문제네요. 예, 해보니까 막상 풀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요, 예, 주어진 조건에 따라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이렇게 미지수를 구해서 풀릴 때도 있고요, 모르는 상수들이 지어지면서 풀릴 때도 있어요. 예,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예, 이런 식으로 풀면 풀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예,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좀 마무리를 해놓읍시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요, 23번입니다. 23번인데, 읽어볼게요. 자, 0과 A와 B와 1 순서로 크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소관계를 한번 나타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요, A는 로그 A의 B고요. B는 1-로그 B의 A고요. 그 다음에 C는 로그 B의 A다. 이렇게 생긴 순서로 써있네요. 자, 그러면 이 순서들을, 크기들을 한번 A라는 값부터 한번 생각을 천천히 해볼게요. A라는 값은 지금 로그 A에 B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B라는 숫자는요, A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한번 숫자를 만들어 볼게. 로그 A의 1, A부터 먼저 쓸까요? A, 그 다음에 로그 A의 B, 그 다음에 로그 A의 1이다. 예, 이렇게 생긴 순서들로 숫자 크기가 정해질 건데, 잘 보시면 여기 A라는 숫자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감소함수가 되거든요. A, B, 1 순서로 커지는데 이렇게 진수들은 커지지만 실제 크기는 반대로 갈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근데 로그 A의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1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A라는 숫자는 0과 그 다음에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다. 여기까지는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숫자도 한번 볼게요. B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1- 로그 B의 A예요. 근데 내가 로그 A의 B라는 숫자를 찾았으니까 1- 로그 B의, 잘못 썼네요. A죠. 로그 A의 B분의 1이다. 이렇게 순서를 생각할 수 있고요. 숫자를. 그러면 얘는요, 로그 A의 B고 통분해보면 로그 A의 B에서 1을 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확인이 가능한 게 로그 A의 B는 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서 1을 뺐기 때문에 분자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B라는 값은 일단 0보다는 작다는 거 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A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로 한번 가볼게요. C는요, 끝난 게요. 로그 B의 A예요. 자, 로그 B의 A인데요. 그러면 요 숫자는 이제 얼마가 될 거냐 하면 로그 A의 B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되거든요. 자, 근데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분모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세 개의 숫자가 대소관계가 나왔습니다. 제일 작은 거는 일단 음수인 B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는 A고요. 그 다음엔 C입니다. 예, 이런 순서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네요. 자, 그래서 23번은 B, A, C 이 순서를 따라가주는 5번이다. 예, 이렇게 답이 나와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의 방법인데 밑이 A고요. 진수가 B잖아요. B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예, 대소관계를 설정해 놓으면 예, 그 다음부터는 예, 조금씩 실마리가 해결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예, 경험치를 늘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또. 자, 이번에는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AB는 5고요. AC는 3이고요. 각 A는 알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B는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알파랑 베타랑 더하잖아요. 그럼 얘는 90도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요. 3의 알파 플러스 2베타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남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다.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90도니까 2분의 파이죠.
그러면 얘는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써있는 것과 같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갑자기 너무 쉬워지는데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를 구하여라. 이렇게 생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변환하자는 거니까 3, 4분면에 있는 각이네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알파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사인 알파 값은 얘가 4니까 삼각형 보고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네요. 끝났네요. 답은 1번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렸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5번 2번 영상 마지막 문제.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라고 써있냐면, 자, y는 a 곱하기 sin bx 플러스 c다. 이렇게 써있죠. 자, a도 b도 c도 다 음수일 때 a, b, c의 가장 큰 값,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얘기부터 하나 해드리면 요 a라는 값 있죠. 요 a라는 값을 이용해서 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값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값을 이용해서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얘는요.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 평행이동들을 찾아내서 a, b, c 값들이 각각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요. 최대값은 2예요. 자, 최대값은 나한테는 절대값 a에 해당하는 값인데 얘가 2입니다.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예요. 너무 쉽네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를 찾아야 하는데 주기는 얼마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요점 여기 4분의 파이가 있고요. 출발해서 쭉 가서 그래프가 한 주기가 그려지는 게 4분의 5파이에서 끝났죠. 그러면 주기는 얼마가 되냐면요. 4분의 5파이에서요. 4분의 파이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그냥 파이네요. 그냥 파이고요. 원래 삼각함수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인데 얘를 절대값 b로 나눴을 때 파이다 이렇게 나온 거니 절대값 b에 해당하는 값은 2가 되고요. b도 음수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랑 B 값 찾았으니까 이제 C 값 찾으러 갈게요. 근데 그 전에 A, B를 다 찾았으니까 좀 그래프를 완성해보면 마이너스 2의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C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나는요, 예를 들어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여기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밖으로 빼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참고로 이거 알 수 있죠?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x가 없어질 거예요. 밖으로 빼내면.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평행이동한 거를 보고 싶은 거니까 2 곱하기 사인 2의 x 마이너스 2분의 c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면요. x축 방향으로요. 2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c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요. 왼쪽으로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a하고 b하고 c에 더했을 때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c가 가장 큰 값이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요. 최소한 평행 이동을 제일 작게 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C의 절대값이 작아지면서 숫자는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근데 이미 평행이동 안 한 것처럼 사인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원점이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왼쪽으로 파이만큼 가서 다시 원점이 된 거죠. 파이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한 주기만큼. 자, 그러니까 2분의 c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얘가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냐? 마이너스 파이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c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2파이가 됩니다.
자,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ABC 값을 다 구했고요. 자, 이게 제일 작은 값이에요, C에서. 자, 이게 가장 큰 값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더 숫자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A하고 B하고 C하고 더해달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요 값은 이제 마이너스 2하고요.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하고 더하게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파이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예,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2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25번은 살짝 까다롭네요. 예, 맨 처음엔 쉬운 줄 알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푼 문제처럼 A, B, C가 이렇게 음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예, 음수라고 나와 있어서, 예, 약간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뭐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제들도 나왔는데 걔네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뭐 아무튼 자 25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영상에서요 26번부터 또 30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